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미시건주 사우스게이트에 위치한 일식당 스시큐의 여성 업주가 지난 23일 아파트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경찰 발표를 인용해 숨진 박모 씨는 복부에 여러 차례 흉기로 피습을 당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박 씨가 시신이 발견되기 이틀 전인 21일에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운영하던 식당에 3년간 스시맨으로 일했던 한인진 모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곧바로 추적에 나섰고, 진 씨는 범행 지역에서 남쪽으로 약 170여 마일 떨어진 오하이오주 에크런 지역에서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진 씨는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경찰관들에게 칼을 휘두른 뒤 다시 차에 탑승했습니다. 이후 차 안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진 씨는 칼을 손에 쥔 채 차량 밖으로 뛰쳐나왔다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라고 밝히고 박 씨의 부검이 진행 중이며 병원에서 치료 중인 진 씨의 상태가 호전된 후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4월 1일부터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점 직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20로 인상되는 가운데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등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 업체들이 모두 메뉴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LA타임스는 업체들이 인건비를 상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메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해 통과된 주법에 따른 것으로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60개 이상의 지점이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점 직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20로 인상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이 $16인 점을 감안하면 25% 인상되는 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던 보수 성향의 공화당 내 거액의 후원자들이 대선 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대열에 속속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항마를 세우기 위해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비롯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기업가 비베 라마스와미 등을 후원했던 억만장자 기업가들이 어쩔 도리 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대항마가 모조리 무너진 상황에서 한때 등 돌렸던 공화당 엘리트 후원 그룹이 사법 리스크를 포함해 문제점 투성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울며 겨자 먹기로 돌아오고 있다며, 이들 중 누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성적 지지자가 아니고 이 상황에 기뻐하지 않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5%에 달하는 고율의 백만장 자세 도입을 주창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은 이들 입장에서 한층 악몽인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태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다는 계산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오늘 발표된 지난달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지표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수준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해보다 둔화세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는 과잉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 경제와 노동시장은 강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결정을 신중히 내릴 것이라며 금리 인하에 앞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좀 더 많은 진전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호주 대사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지난 4일 호주 대사에 임명된 지 25일만 공무를 이유로 일시 귀국한 지 8일 만입니다. 외교부는 이 대사 사의 표명 뒤 채 이 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의가 수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사는 호주 대사에 임명된 직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가 출국을 금지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결국 본인의 거취가 여권의 총선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급조 의혹을 받은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뒤 거취를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사는 앞으로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외 공관장이 한 달도 안 돼 물러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부의 거듭된 노력에도 의사단체가 대화의 장으로 나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임 의사단체 지도부는 조건 없는 대화라는 정부 요구를 일축하며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첫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에 나와달라고 한 것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을 철회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견해를 고수했습니다. 의사들을 겨냥한 총선 후보자를 상대로는 의협 회원을 설득해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도 했습니다. 임 당선인은 여야 상관없이 의사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나쁜 정치인이 많았다며 진료 현장에서 만나는 국민에게 의사가 생명을 구하는데 힘들게 한 사람이라며 설명하라고 회원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낙선 운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 겨울 폭풍이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을 강타하면서 부활절까지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63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예상됩니다.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60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 50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45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56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